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제 좀 내려서 마무리가 됐고 급등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내려서 좀 기분이 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그룹에서는 진양건 회장이 HLB 이노베이션을 왜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와 합병을 했느냐? 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은 대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드 프레임 업체를 글로벌 바이어 업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최근에 뭐 이익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분을 인수했는데 주가가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그냥 심심해서 지금 현재 합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과거의 그 HLB 상황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하니까 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언제 수익을 낼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걸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을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아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노베이션만 하자니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노베이션은 뭐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3분기에 실적이 엄청 폭증을 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좋아야 되잖아요. 수급적으로도 외인 기관이 들어와서 쌍끌이 매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안전하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쪽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어서 승부주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꼭 대박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합병을 했습니까? 지금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왜 합병을 했어요? 큰 꿈이 있었던 거죠. HLB가 엘레바 합병하면서 이제 삼강 합병으로 해서 시총 100배 먹었듯이 꿈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노베이션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 리드 프레임 업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글로벌 바이오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삼강 합병을 통해서 인수를 한 건데 이 베리스모가 카티 치료제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진을 주축으로 설립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이프라인을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SYNKR 이걸 제일 기대를 하는 거고 이게 제일 이제 임상 단계가 높죠. 근데 임상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기초부터 해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신약 승인을 받아가지고 크게 한번 그 HLB 이노베이션을 크게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혈액암 쪽뿐 아니라 고용암 쪽에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고. 사실 과거에 신화회계법인에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2029년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2030년에 영업손익이 흑자 전환되고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가가 이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다. 네,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HLB의 삼강합병 모델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흔들 때는 그런 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그 지분을 인수할 때부터 따진다고 한다면은 2014년도니까 언제입니까? 이때 아닙니까? 이때 그죠? 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이 한 100배 이상 났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고 지분을 완전히 인수를 엘레바 지분을 완전히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9년도에
11월경이에요. 2019년도에 11월경이라면은 요때쯤입니다. 그죠? 요때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세 답을 난 거죠. 이때 시점으로도 이제 생각해봐도 3배 시세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때가 이제 엘레바 지분을 100% 인수를 했을 때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분을 100% 완수한 시점이 이제 3,000원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3배라면은 뭐 돈 만 원까지는 일단 뭐 갈 수도 있는 뭐 최소한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은 HLB 이노베이션의 시총은 뭐 그보다는 훨씬 더 뻗어나가겠죠. 주가 자체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걸 현재 기대를 하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HLB 같은 경우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2019년 뭐 예를 들어서 한 요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 다음 과정이 이런 조정을 크게 받고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분출했잖아요. 자,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HLB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홀로 개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라는 카티 치료제 최고 기업을 그 명성을 이용을 하고 그 기술력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이 그 등락 거듭하는 게 짧게 됐다가 위쪽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HLB가 결국 합병을 완료했을 때 시점에서는요, 이미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배, 10배 정도 시세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조정은 당연히 이렇게 깊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최근에 뭐 테라피틱스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랐습니까, 여러분? 뭐 10배가 났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기나긴 조정 이후에 나중에 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낙폭도 클 수 있고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합병한 시점이 최근 아닙니까? 오른 게 있어야 조정을 크게 받죠.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HLB가 엘레바를 삼각합병하면서 그런 큰 시세를 냈다 선 치면은 우리 HLB 이노베이션도 그런 양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HLB처럼 그런 그 합병한 이후에 큰 조정과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다.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간도 그때보다는 훨씬 짧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HLB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꿈을 갖고 가야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그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시적인 말씀. 이 거시적인 주가 패턴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면, 수긍이 가시고 동의하신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의 이런 급등과 급락, 그리고 급등과 급락, 이런 것들을 견디실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리버셀 아니면 넥스트 리버의 꿈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얼마 팔고 뭐 기관이 사고 뭐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노베이션이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비중 조정해야 될 경우는. 그죠? 주가라는 게 예측이 뭐 100%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어떤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잊지 말고 가시자 하는 말씀이고, 이미 그걸 알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좀 주셔가지고 매매 사인도 좀 받고 히든 정보도 좀 계속 받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소통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실 수 있고, 뭐 다른 추천주도 또 받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문자를 좀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노베이션 주주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케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